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노년 풍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지갑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이 줄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포기가 쌓여가는 삶입니다. 병원을 갈지, 난방을 켤지, 누군가 만나고 싶어도 식사값이 부담돼 약속을 미루는 순간들.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좁아졌을까?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 안에서는 오늘도 겨우 버텼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현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될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지혜를 남겨주세요. 지혜를 적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제가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노년 빈곤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폭풍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자라온 작은 착각들이 나이가 든 어느 날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매달 성실하게 월급을 받았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으며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빠져있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많고 기회도 많다. 나이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과 자식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가겠지. 이 믿음들은 당시에는 편안함을 주었지만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는 동안 우리의 노후 준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평생 낸 돈이니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수령해보면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족한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자식 세대 역시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도 빠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럽던 옛날과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즉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노년의 불행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준비해야 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대가가 노년의 조용한 방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착각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나으면 되고 부족하면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선택지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준비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은퇴는 너무 갑자기 찾아오고 건강은 어느 날부터 빠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대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며 방치했고 60대에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견딜만 하다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70대가 되어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10년 전 치료비 몇만 원을 아끼려다 결국 몇백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벌지 못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부모를 도우며 살고 자식을 키우며 살고 자기 살보다 가족부터 챙기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쓰는 시간과 돈은 늘 뒤로 밀렸고 그 희생이 쌓인 세월이 노년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과거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은 반드시 미래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현실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노년의 돈 흐름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년 재정 관리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차근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정 관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기에는 인생에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재정은 얼마를 벌까 보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재정 구조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돈, 흐르는 돈, 그리고 대비하는 돈입니다. 이 3가지가 단단하게 맞물리면 소득이 적어도 삶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는 돈, 즉 소비 줄이기입니다. 노후라고 해서 모든 소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세고 있는 고정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6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통신비로 8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집 인터넷, 케이블 TV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TV를 거의 보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전화와 간단한 메시지 정도만 사용하셨습니다. 요금제를 바꾸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지하니 한 달에 3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만 원 차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원에 서너 번 갈 수 있고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실효성 낮은 보험료, 과하게 나가는 통신비, 중복된 지출들부터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줄이면 그 효과는 노년에서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는 늘어난다. 노년의 절약은 결핍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자유입니다. 아끼는 것이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식비가 줄어듭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식재료를 줄이고 장을 보기 전 냉장고를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을 줄이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낮 시간에는 자연 채광을 활용하며 밥을 지을 때는 한 번에 많이 지어 냉동 보관하면 전기밥솥을 자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흐르는 돈, 즉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수입을 더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노년에 필요한 수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일하기 어려워도 저절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의 절반을 덜어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식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키우다가 이웃들이 나도 하나 키워보고 싶다고 하자 여분의 화분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카페에서 작은 공간을 빌려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식물 장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그분은 매주 손주들에게 과일을 사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임대 수입, 소액의 예금 이자, 취미로 할 수 있는 가벼운 부업도 충분합니다. 재봉틀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은 동네에서 간단한 수선을,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축하 카드나 편지 대피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밑반찬이나 김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입니다. 그 흐름이 삶의 안정성과 자기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노년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흐름이라도 꾸준하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비하는 돈, 즉 비상자금입니다. 노년의 위기는 대부분 갑작스러울 때 찾아옵니다. 병원비, 고장난 가전,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일은 꼭 나이 들어서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40만 원이 넘었고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생활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 순간 느낀 자존심의 상처는 돈보다 더 큰 무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몇 달 치라도 비상자금이 마련돼 있으면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상자금의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이라면 3개월 치인 24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비상 상황에만 사용합니다. 비상자금을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60만 원, 2년이면 120만 원이 됩니다. 용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중 일부를,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비상자금 통장으로 먼저 옮기는 것입니다. 노년의 비상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산은 비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노년의 비상자금이 바로 그 우산입니다. 이 세 가지 돈의 흐름은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실천들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며 노년의 돈 관리는 늦었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구조를 조금씩 바로잡았지만 돈만으로 노년의 삶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감정과 관계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틈, 말하지 못하고 쌓여온 감정의 먼지,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자존감의 흔들림이 조용히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술 한잔하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자식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그분은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손주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이 용돈도 주니 걱정 없다고.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단 몇 번의 대화로 멀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적어도 외롭다. 이 말 속에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함의 증거다. 그러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증거다. 노년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마음. 이 균형이 노년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약해 보일까봐, 외롭다고 하면 민폐라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감추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를수록 마음의 표정이 흐려지고 그 틈을 외로움이 깊게 파고듭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조용함이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마음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노년에는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파도 되는 나, 약해도 되는 나,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나. 이 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좀 외롭네. 요즘 몸이 아파서 힘들어. 네가 보고 싶었어.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 자신을 가꾸는 작은 노력, 청결을 지키는 습관,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이 아주 작은 태도들이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삶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 짧은 말이 쌓이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산책 30분, 점심은 김치찌개,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받음. 이렇게 몇 줄만 적어도 내 하루에 의미가 생기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대부분은 내가 나와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따뜻하면 마음도 살아나고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이 많아지면 마음은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보다 먼저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품격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하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약해졌어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에 여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노년의 활력이 살아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활동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하루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의미 있는 노년의 활동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사실 노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활동들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때의 절약과 함께 하루의 의미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과정에서 마음의 활력까지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가 가더라. 하지만 대표님, 사람의 마음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비싼 취미나 화려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시장에 들러 1,000원짜리 꽃 한 송이를 사오는 것, 집안을 조금 정리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의 리듬을 되살리고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 지금은 30분씩 걷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한 날과 30분 걸은 날은 하루 전체의 느낌이 다릅니다. 걷기는 노년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주는 활동입니다. 잠깐 걸어도 무릎이 조금 덜 아프고 숨이 시원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도 뭐라도 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걷기를 습관화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8시 또는 저녁 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신발을 신고 나가면 그것이 하루의 기준점이 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5분이라도 밖에 나가는 습관을 유지하면 마음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게라도 취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 짧게 일기를 쓰는 일,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를 따라 해보는 일. 이런 가벼운 취미들이 노년의 하루의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그 온도가 쌓이면 삶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습니다. 한 68세 어르신은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키웁니다. 방울토마토 2개, 상추 몇 포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만지며 잘 자랐네 하고 말을 걸리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나를 살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을 보러 갑니다. 취미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옛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신문을 오려 스크랩하거나 손주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리정돈도 마음의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집안의 물건을 덜어내면
생각도 정리되고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고 내 마음에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쌓인 물건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정리했을 때의 가벼움도 더 크게 찾아옵니다. 정리의 첫걸음은 옷장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로 입는 옷만 남겨둡니다. 그 다음은 서랍 속 잡동사니, 부엌 찬장 속 중복된 그릇들.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과거를 정리하면 미래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노년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인 물건을 덜어내면 새로운 삶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대화 하나가 하루의 우울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가까운 가게에서 늘 건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를 나누는 것조차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 들릅니다. 빵 하나를 사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같은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 30초의 대화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외로움을 조금 덜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매일 이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 활력이 쌓이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작은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 걷기보다는 매일 10분 걷기, 매일 일기 한 페이지보다는 매일 한 줄 쓰기.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활동만으로는 노년의 삶이 완전히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자존심과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이 왜 노년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선택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체력이 있었으며, 때로는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며칠을 눕게 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바로 삶을 흔들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혹시 폐가 될까 걱정하며 혼자 버티는 마음. 이 마음 속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을지, 난방을 오래 켤 수 있을지, 친구를 만나 차 한 잔 대접할 여유가 있을지, 이 단순한 질문들이 노년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이며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데도 약값이 걱정돼 참고 넘겼다. 자식들 바쁜데 괜히 신세질까봐 말 못하겠다. 친구 만나고 싶어도 밥값 신경 쓰여서 미루게 된다. 이 말들에는 씁쓸함보다 더 큰 감정,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병원에 갈 자유, 따뜻하게 잘 자유,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날 자유. 이 작은 자유들이 모여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끼고 지키고 대비하고 작은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삶의 무게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정돈하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나를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노년의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몸의 회복력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마음의 회복력은 언제든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계획했던 노후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 내 역할이 사라졌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노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삶의 리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행동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잠깐의 산책, 집안 정리, 책 한 장 읽기,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행동들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주고 흔들리던 자존감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으로 약해지듯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회복이 쌓이면 삶은 다시 방향을 찾고 마음의 온도도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노년은 빠르게 잘 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천천히라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력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지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망을 저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삶의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